네, 안녕하십니까. 특검도 또 헌재 탄핵 재판도 마무리 수순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분열과 분노와 원망의 이 난국을 정리할 것인가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큰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재 흔들기, 헌재 판결 불복 수순인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제가 한번 판넬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논란을 자초하는 대통령 대리인단 외에 서석구 변호사, 헌재가 국회와 선고 기일 교감을 한 거 아니냐. 북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김평우 변호사, 재판관 8명, 7명이 결정하면 내란으로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동욱 변호사, 대한민국과 결혼한 대통령 따뜻하게 봐줘야 한다. 이중환 변호사, 최순실, 고영태의 불륜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손범규 변호사, 특검 수사 밀실에서 만든 자료다. 그래서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대통령 대리인단 전체 생각이 최종 서면은 아직 안 내셨고, 그래서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예, 말씀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지난 22일이었던가요? 22일. 엊그제 예. 전화 연결 저희가 인터뷰하려고 했다고 못했죠? 예, 예. 그때 재판이 늦어지고 해서 아마 바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다시 전화 연결하자고 그러니까 아니다. 직접 나가야 되겠다 그러셨다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 직접 나와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잘 전달이 되지. 전화로 하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죠. 또 이 전화의 대화 중에 일부만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앞뒤 맥락을 딱 자르는 그런 그 방송사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가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랬. 오늘 뭐 편하게 터놓고 얘기하시죠. 예, 예.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일단 최종 서면 제출해야 하는데 다 쓰셨어요? 이렇게 왜 인터뷰하러 다니고 편안하게. 빨리 제출 안 했죠, 아직? 아직 제출을 못했고요. 네. 그 최종 준비 서면, 최종 변론 서면이라는 그 한 가지만 지금 그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네. 각 네. 증인들의 그 증인신문 결과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예. 또 뭐 사실조회 결과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예. 뭐 또, 여러 가지 그 상대방의 또 준비 서면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서면들이 내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이제 최종 준비 서면 그 부분은. 네. 전번에 재판장님께서. 네. 24일 날 변론을 종결할 테니까. 예. 23일까지 내라 그러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너무 이제 힘들다. 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사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27일로 연기를 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23일 날 내기로 했던 게 이제 좀 시간을 버신 거니까. 그 26일 날 내실 거예요? 네, 26일 날 내든지 뭐 그렇게 해야죠. 지금 좀 빠듯한데. 예. 23일 날 내라는 걸 힘들다고 좀 더 시간 좀 달라 그러던 친구들이 또 27일로 연기해줬는데 23일 날 진짜로 내면 그건 진짜 웃기는 친구들 아니에요? 아니, 그 최후 진술을 연기해 준 건 아닐 텐데요. 그거는 어제까지고. 최후 진술을. 그 진술 서면을 제출하라는 것은 어제까지고. 아니, 그게. 26일까지는. 서면 제출 시한. 예, 그거는 어제. 들어보시라고. 뭐냐면 23일 날까지 내라. 그리고 24일 날 결심하겠다. 변론 종결하겠다. 최종 이렇게 변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했죠. 근데 저희가 24일 날 종결하는 것도 너무 늦고 너무 빠르고 23일까지 소리내는 것도 너무 급박합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했더니 그 26일까지 내도 된다 그 네, 말씀이죠? 그 27일로 연기를 해주는데 저희가 23일 진짜로 내보세요. 그러면 아니 27일 날 연기해달라고 그러던 친구들이 뭐 하던 친구들이 23일 날 내. 그러면 24일 날 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빨리 지금 23일 내면 오히려 저희가 네, 알아들었어요. 나쁜 자들이 되는 거죠. 예,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26일을 내실 거다 그거죠? 예, 26일 날을 내든지 예. 뭐 하여튼 27일 날 가져가든지 하여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니까 아까도 못했다 그러셨으니까 안 낼 건 아니다. 안 내면 안 되죠. 안 내면 안 된다. 네. 전체 사퇴하시거나 뭐 그런 일은 없고요. 그 사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마지막 날까지 네. 그거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요? 가능성 사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현저하게 불공정한 재판을
만약에 그 재판소에서 그렇게 현저하게 예.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데도 예. 그렇게 될 때가 되면 이제 임계점에 달하면 예. 이제 진짜 뭐 쉽게 얘기해서 박차고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예. 그걸 아유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 그럴 필요는 없다. 어떻게 그럼 언제 되면- 박차고 나올 게 27일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제 27일밖에 없을지 네. 또 다른 날짜가 또 있을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우리가 점쟁이가 아닌데. 아, 24일 날 끝낸다고 그랬는데 24일 날 못 끝내고 27일로 왔지 않습니까? 아. 27일 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걸 지금 우리가 27일 날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거 지금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아니, 송 변호사님이 일단 현저하게 불공정한 재판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그렇죠. 계속 예, 가지고 예, 계시고 예. 참다 못 참으면 뛰쳐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만약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네. 그 불공정한 재판을 합리화시키는데 하나의 그 원인이 돼요. 예를 들면 네. 검사가 막 그 강압 수사를 하는데 변호인이 입회하고 앉아 있다가 아무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도장 찍어주고 나오면요. 네. 그 변호사의 그 입회 때문에 네. 불법 수사가 적법적으로 합리화돼 버린다니까요. 아, 그 그렇기 변호사가 때문에- 그때 마지막 최종 변론에서 그럼 인정하고 나와야 돼요? 예? 최종 변론에서. 네. 제가 법률 걸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건데 끝까지 네, 27일 최종 변론 기일까지 통상의 변론이라면 통상의 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변론 마치고 그냥 다 나오죠. 그냥 다 끝내죠. 근데 저희가 이 뭐 총사퇴니 뭐니 이런 말이 자꾸 나오게 된 거는 그 이중환 변호사가 그 중대 결심이다. 중대 결심이라는 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네네. 요컨대 그건 뭐냐면 뭐 그냥 너무 정말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너무 공정성을 해하게 되면은 네네. 그런 데서는 이제 아이고 이제 이건 재판으로 이건 저희가 못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없다. 그리고 온몸으로 항의하면서 나오는 것이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 뭐 그게 뭐 법률적으로 그렇다면- 효력이 있어요? 대리인데 나가버리면 헌재가 그냥 최종 변론 끝내고 형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럼 그러시는 분은 그러시는 그거 거죠. 그러겠죠. 저희가 뭐 그걸 갖다가 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뭐냐면 네. 아까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네. 검사가 강압 수사를 하고 불법 수사를 하는데 네. 그 변호인이 입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 불법 그런데? 수사, 강압 수사가 있는데도 입회해놓고 가만히 있다가 네, 사인해주고 나오면 그 불법 수사를 합리화시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 여기서 그러니까- 정리하고 넘어가죠. 예, 예. 임계점이 오면 아직도 일괄 사퇴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거 안 라고 한다고 이해. 지금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그럼 거죠. 특검 대면 조사는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거는 제가 네. 저한테 자꾸 그걸 여러 언론인들이 물어보세요. 예, 예. 근데 저는 대통령님의 그 특검의 변호인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아. 그 특검 변호인 따로 따로 있어서 있으니까 그분한테 그거는- 물어야 되는데 예, 예. 저의 개인 의견을 자꾸 물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네. 그건 오늘. 뭐 말씀하실 그래서 필요 제가 없죠. 네. 그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 예, 예. 또 말씀하라 그러면 또 할 수는 있는데 예. 그건 제가 예. 그 권한 있게 유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특검 변호인이 아니니까. 예. 아니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면 조사 물 건너 간 거죠 뭐 이제 다 끝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네. 대면 조사를 응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옛날부터.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밀실에서 만든 자료라고 특검 수사는. 아니, 다른 인터뷰에서. 아니 그거가 좀 와전됐는데 그 얘기가 아, 그래요? 아니고 어. 그건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해명하세요. 이제. 그 뭐냐 하면 지금 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아까 집에서 나오기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네. 특검에서 기소 중지 조건부 기소 중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주 참 희한한 결정입니다.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돼 가지고 네. 대통령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예. 이랬을 때는 이제 특검이 그럼 자 조사하겠다. 예. 뭐 기소하겠다. 예, 예. 뭐 특히 기소죠, 기소. 뭐 구속이든지 뭐 불구속이든지 그렇죠. 기소를 하겠다. 네, 이게 기소를 기소권이 생기는데 네, 네. 대통령이 어찌됐건 지금 탄핵 심판이 지금 선고가 안 됐잖아요. 네. 오늘도.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 기소권이 없어요. 예. 불소추 특권,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예. 대통령이 탄핵 재판이 확정돼가지고 대통령의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고 파면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소를 못해요, 어차피. 예, 예. 그러면 당장 내일 탄핵이 인용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기소 못합니다. 예, 예. 그러면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예.
무슨 기소 중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법에도 없는 이런 얘기를 왜 특검이 왜 하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소시효가 완성되면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는 거지. 야, 그런 검찰 처음 본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손 변호사님 검사 안 하셨어요? 아 저는 검사 안 했어요. 저는 변호사 출신인데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검사들이 법조인들의 참- 상식이에요. 법조인들의 상식. 상식 없는 검사들이 앉아 있네 거기 지금. 그럼요. 상식 없는 사람들이 재판관이라고 혼자 앉아 있고 지금. 그런 거 헌법에 아니에요? 면책 헌법에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조건부 기소예요. 그래서 예? 시한부. 시한부 기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대통령이 아직도 네. 탄핵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기소할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하나하나. 현재 상황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해야지 무슨 기소 중지 무슨 조건부 그런 게 왜 나오냐는 거죠. 다섯 패널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건 실무에도 없는 거예요. 궁금해서 지금 차례로 질문하고 나서요. 이제 저만 할 게 아니고. 예, 뭐 박상 네, 박사부터. 뭐 예. 저것도 좀 가볍게 한번. 예. 방금 이 검찰은 네. 대통령의 소추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예. 소추 자체지 조사 수사는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예. 또 수사를 했으면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효력이 없지만은 그래서 시한부를 전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위를 잃으면은 바로 다음에 검찰이든 또는 다음에 수사기관이 그걸 기소할 수 있는 이어받아서 사건이 있다. 수사를 하셔야 해요. 지금은 대통령이 불수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할 수 그렇습니다. 없다. 그래서 이제 시한부로 기소를 중지했다는 해석이 특검 쪽 얘기인데 뭐 제가 그리고 질문 다른 그러니까요. 내용으로 그러니까, 넘어가시죠. 그 정도 그러니까. 논란.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질문을 기소를 한 못하지만 예. 수사를 했다 이겁니다. 예.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수사를 다 해가지고 처분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잘못됐다는 건 뭐냐면 예. 이 기소는 못하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게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예. 학설의 대립인데 실무에서는 예. 그건 대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못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왜냐면- 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기소가 안 될 사람인데 예. 그럴 때는 검찰의 실무가 뭐냐 하면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거 그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소를 못 합니다. 그럴 때는 알겠습니다. 공소권 없음 이러는 거거든요. 대통령 법률적으로 논쟁이 있으니까 그 문제 가지고 그렇죠. 질문하기 예, 곤란한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 불수추와 수사의 문제는 논외라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22일까지 대통령은 16차 헌재에서 이제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본 거죠. 아마 손 변호사도 밖에 나가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언행에 대해서 아마 많은 얘기를 들을 거예요. 예. 지지하는 쪽도 있고 반대 또 비판하는 쪽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단체로 나와서 하는 이 얘기들을 보면은 저는 정말 좀 부끄러워요. 단체로 나오다. 그러니까 이 대리인단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쭉 하던 이 발언들을 대리인단이 한 명이 아니니까 네. 뭐 서너 명, 몇 명, 여러 몇 명씩 변호사님들이 나와서 한 발언들에 대한 보면은 질문. 상당히 저는 예. 개인적으로 네.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리하는 변호사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원로급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 하는 언행들을 보면은 솔직히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들이 대통령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손 변호사님은 지금 16번이나 대통령 그 헌재에서 변론기를 했는데 예. 대통령하고 몇 번이나 만나봤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하고 만날 만큼 만났고 아니,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근데 그걸 몇 번이냐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마치 기자한테 예. 취재원을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변호사의 그 윤리는 아니, 대리인하고 대통령이 만나는 거 당연한 거죠. 변호- 만나는 게 불법입니까? 아니 변호사의 그거 뭐 존중해 윤리는 주세요.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예. 당연히 만날 수 있고 그럼요.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을 만났냐, 어디서 만났냐, 만나서 무슨 얘기했냐 계속 말해주면 끝도 한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것까지는 밝힐 그거는요 뭐냐면은 의무가 없다. 기자한테 예. 취재원을 밝히라고 하면 기자가 취재원을 왜 밝힙니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산부인과 질문드릴게요. 의사한테 예. 치료 어떻게 했어? 못 밝히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변호사는 이거는 넘어가야 의뢰인하고 되겠습니다. 관계까지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알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변호사의 윤리예요. 그건 아니, 뭐하러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는 아니, 그래서 나는 대통령하고의 소통이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럴 때면 한 번도 안 만났다. 왜 한 번도 안 만나요? 아니, 그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많이 만났어요. 많이요? 많이 만났어요. 아주 많이요.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거는 박상현 만날 박사님. 만큼 충분히 만났어요. 그러니까 전화도 매일같이 하고. 전화도 매일같이 하고. 네, 그리고 김평호 변호사 발언하신 거를 대통령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냐?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대리인단 잘한다. 그런 것까지도 다 그런 거 대통령도 아니에요? 알고 있는지. 김평호 변호사가 헌재는 국민 세금 쓸 가치가 없는 곳이다. 뭐 그리고 뭐 아스팔트가 뭐 피로 어쩌고 하니까 대통령이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걱정돼요 하시는 건지
잘하셨어요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 그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호인단이 그 법리적인 대응보다 여론전을 펼친다. 제가 그러면 그 제가 부분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저 제 질문 질문 듣고 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 그 부분이 과연 대통령이 뭐 무기를 하거나 승인을 한 상황이냐 여론전 그리고 또 네. 여론전을 펼치는데도 조금 그 내부에서 이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합류한 정기성 변호사나 김평호 변호사는 저 이종환 변호사에게 뭐 지금까지 뭐 당신 똑바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런 이야기고 또 그러니까는 어떤 내부 의견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이종환 변호사는 그 말도 했죠. 며칠 전에 그 갑자기 국회 관계자들을 정기성 변호사와 김평호 변호사가 일괄적인 신청을 하니까는 그것은 뭐 각자가 대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의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뭐 어떤 이견 같은 게 없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합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이거 있는지. 하나씩 물으셔야지 이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아니요, 일단 여론전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해드릴게요. 우선 제가 적어놨는데 언행이 대통령 변호인단의 언행이 부끄럽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요. 김평우 변호사님의 예를 들겠습니다. 노구를 이끄시고 1시간 40분에 걸친 변론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1시간 40분에 걸친 변론을 통해서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고 헌법재판관님들도 다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들었고. 그런데 야 너무너무 훌륭한 변론이다 했는데 1시간 40분이나 지났는데 나중에 몇 시간 지나서 언론을 보니까 아스팔트, 야구자, 그다음에 뭐 나라가 망해, 뭐 피를 흘려 어쩌고 이렇게 극단적인 것만 딱 극단적인 편린만 탁탁탁탁 잘라가지고 이거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 이거죠. 지금 여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지금 1시간 40분에 걸친 그 전문이 SNS를 통해서 다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봐서 어떤 변론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음미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편린을 딱 잘라가지고 거기에만 천착을 해가지고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하면 그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그 여론전을 하냐, 법리전을 안 하고 우리 이동욱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말하는 것이지 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느냐. 법정에서 변론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법정에서 나온 훌륭한 법리 변론을 이게 홍보가 안 돼요. 언론이.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냐면 계속 직접 대통령 나오냐 안 나오냐. 대통령 몇 번 만났냐. 대통령 만나서 무슨 얘기하냐. 대통령 어디서 만났냐. 이 얘기만 물어보고 앉았지 언론이. 도대체 무슨 무슨 이 변론을 하고 있냐. 무슨 법리가 전개되고 있냐. 뭐 관심이 있어야 하죠. 관심이 없잖아요. 넘어가시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도 쓸데없는 질문 안 하시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는 국민한테 홍보가 안 되겠다. 필요 없는 여론전 해야 되겠다. 관련된 똑같은 얘기라서. 잠깐만. 그러면 변호사협회에서 그 대한변협에서 징계를 논의한다고 그러면 그거 아주 잘못된 거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변협 회장님도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제가 나중에 이 재판 끝나고 나면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변협 회장님도 그날 현장에 와서 들으시고 보셨으면 참 정말 감동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옥의 티가 이 본질을 호도해가지고 나라가 망한다. 아스팔트.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도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면 그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소야대가 돼서 야당이 좀 세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사실도 확정된 바 없는데 검찰의 의견서 한 장 붙이고 그동안에 언론 보도 쫙 45페이지 붙여가지고 대통령을 우선 기소해놓고 기소가 아니죠. 탄핵해놓고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탄핵해놓고 특검법을 또 통과시켜서 특검으로 하여금 야 빨리빨리 증거 조사해라. 수집해라. 탄핵의 완결성을 도모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선 대통령이 이제 직무 정지의 질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한참 몇 달 있다가 이제 또 살아나. 그래서 또 살아났더니 또 보더니 또 뭐 몇 개 걸어가지고 또 탄핵 또 시켜.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이 대통령 5년 동안 대통령 할 사람 하나 없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망하지 않을 나라가 없어요. 다 망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거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거 변론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딱 잘라가지고 나라가 망한다.
그것만 따르는 이게 말이 안 아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 결론이 그러면 저 언론이 헌재가 그렇게 보도록 안 되잖아. 헌재가 만약에 인용을 하면 그럼 아스팔트로 나가서 정말 피를 봐야 되겠어요? 그 부분 해명. 제가 이게 또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사람을 이렇게 잘못하면 매도할 수가 있는데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예. 법을 법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태까지 법리를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을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사건의 심판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리고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되는 걸로 돼 있고. 네. 그게 이제 구성이거든요. 판결 법원의 구성. 네. 이 구성을 제대로 해놓고 예. 9명으로 구성해놓고 심리는 다만 9명 중 한 사람이 해외에 출장 갈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기피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7명이 심리를 하면 된다. 네. 그러나 평의는 평의는 이제 9명이서 해야 해서 된다. 네. 그러므로 9명으로 구성. 그러니까 3대 3잖아요. 대통령 3, 국회 3. 제 질문은 그게 대법원장 아니었어요. 3.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2대 3대 3이란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구조를 고쳐서 어느 국민도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에 승복을 하려면은 예, 예. 구성부터 제대로 돼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구성부터. 근데 구성조차 제대로 안 하고 예. 승복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승복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건 그렇게 이건 제가 이해해도 돼요?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정치적이고요. 제가 법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럼 재심 저기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재심 사유. 재심사? 재심 사유가 되는 이런 위험한 길을 왜 걷냐. 알겠습니다. 지금 9명으로 만들어 놓고 하자. 지금 뭐 시간이 너무 그 얘기를 많이 하는 됐는데 겁니다. 저 네. 뭐 제 최영호 질문은 소장 그러니까 질문. 민영삼 그 선배님께서 해주셔서 좀 네. 언론의 보도 태도 탓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김현 변호사이신 제41대 대한변협회장 당선자가 그 재판부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함부로 모욕하는 법조인의 품격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소송 전략의 일부라면 비난의 가능성이 보다 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예, 예.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만약 변협에서 조사한다면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서 성실하게 좀 임해 주시기를 국민 한사람 바라고요. 그건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보법무관리공단 이사장을 우리 역임하셨어요. 그 손범수 변호사님께서. 손봉규. 손봉기 변호사님께서. 그런데 제가 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있을 때 보통 법무공단 이사장은 법무부 고검장급이나 차관급 이상이 가는 건데 검사하고 판사 그 임용 안 되시고 바로 변호사에서 바로 가셨는데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그 선거 때 법률지원단의 단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이고 아마 그 단으로 일을 하신 것 때문에 뭐 보온성 인사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저는 뭐 대리인단 맡은 거에 대해서 이런 해태 사유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맡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맡은 거에 대해서는 백발 양보한다 치더라도 국가의 소송과 그 행정 소송을 위임받은 그 재단의 이사장을 했던 분으로서 공단의 이사장을 했던 분으로서 대통령이 탄핵이 아니라 형사상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죄라고 생각하는지 무죄라고 생각하는지 탄핵까지 판결은 아니시더라도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전체적인 예, 다 예, 예. 대통령의 그 국회에서 13가지 사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무죄라고 생각하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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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그럼 황태현 평론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보니까 이번에 쭉 우리 이제 손 변호사 말씀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계속 언론에서 지금 대리인단을 공격하는 게 왜 지연 작전을 쓰느냐. 미주알, 고주알, 지연 말단적인 예, 예, 이야기. 예. 특히 보면 이 사건이 예. 대통령 탄핵을 심리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뭐 처음 보면 나왔던 얘기가 이게 고영태, 이게 또 보면 최순실 간에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이른바 불륜 스캔들 예. 거기서 번진 것 아니냐. 근데 저는 언제 뭘 깜짝 놀랐냐 하니까 이동업 변호사님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그날 강일원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주심 재판관이. 이제야 좀 헌법재판 하는 것 같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네네. 그런 얘기했다는데 저는 또 최근에 보면은 그 이제 뭐 정기승 전 대법관님 등 이분들 아홉 분이 낸 6가지 사항들이 있고 또 보니까 어제 마침 보니까 한국당에 보면 법조인 출신들의 의원들 그러니까 보면 대표 정종섭 의원이죠. 뭐 헌법의 대가인데 이런 분들이 보면 뭐 이렇게 보면 이 얘기한 걸 보면서 처음부터 이 변호인 즉 변호인단이 전략을 잘못 세웠던 것이 아닌가. 전략을. 왜냐니까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보면 형사재판까지 끌고 가다가 후반부 오면서
특히 보면은 당시 박한철 헌재 소장이 자 3월 13일 날까지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막 지연 말단적인 걸 물고 들어갔는데 차라리 이제 복귀하는 거예요. 당시 처음에 우리 손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이주환 변호사님이랑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제 왜 어떻게 탄핵 소추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특검을 만들었냐? 이거는 각하 사유 아니냐? 기각 사유 아니냐? 미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른바 심리 무효 사유 아니냐? 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제 보면 저 정종섭 의원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13개 탄핵 사유를 갖다 일괄 투표한 것은 이거는 딱 떨어지는 위헌이다. 네,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면 이른바 강의론 법리 재판 논쟁으로 갔으면 되죠. 법리 논쟁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복귀를 해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리 논쟁을 갔었어야 되는데 보면 충분히 처음에는 전달됐어요. 형사 문제로 그다음에 나중 가서는 어떻게 보면 지연 말단적인 문제로 이른바 발목 잡기로 가다 보니까 아까 쭉 나왔던 대로 여론전이다. 지연작전이다. 뭐 지연작전이다. 이런 비난을 받는 거 아니냐. 제가 즉 변호인단들의 전략이 처음에 잘못됐던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요. 제가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 접점이 생길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재판이라는 것은요, 이 피청구인, 피고가 가장 수동적인 겁니다. 제일 능동적인 이 위치에 있는 게 뭐 아무래도 재판부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위 원고에 해당하는 지금 탄핵 소추 측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피고는 방어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그때 움직이는 거지. 이 소송 전체의 구도를 이 피고가 이끌고 가는 이런 주도적인 지위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하고 지금 이거하고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 많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한 명, 저만 그때도 그때는 소추위원 측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도와줬어요. 그죠? 두 개를 다 경험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 경험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탄핵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탄핵 재판 우리 강일원 주심 판사님이 주심 재판관님이 이동욱 변호사의 변론을 보고 이제야 탄핵 재판 하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형사 소송에 따라서 그냥 이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또 뭐였냐면 이 재판부에서 소송 지휘를 하실 때 주심 재판관님이 그랬어요. 국회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한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국회 자율권이라고 해가지고 관여를 안 했거든요. 심판을 안 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국회 자율권이라는 말이지만 그걸 가리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걸 가리켜서 통치행위라고 그러거든요. 네 글자로. 그래서 그 국회에 그때 이 탄핵 소추 의결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로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번에도 그건 따지지 말고 소추 의결은 따지지 말고 당부만 기각이냐 인용만 따지자 이래서 그럽시다 이랬는데 이게 지나가면서 김평호 변호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듀 프로세스 오브 로우를 따져야지 뭘 따지냐 하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그쪽으로 이제 다시 따지는 걸로 됐는데 다시 따지게 됐으면 다시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번에 안 따지기로 했는데 왜 따지냐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소추위원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이 적법 요건이거든요. 이게 소추가 제일 됐다 안 된다는 건. 이 적법 요건은 본안 전 문제입니다. 이건 직권 조사 사항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든 자백을 하든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이거는 재판부가 소송 끝나는 그날까지 직권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과거에 합의했다 문제 안 삼기로 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충분히 문제 삼아야 돼요. 설명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손범규 변호사와의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준비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거의 뭐 증문즉답으로 궁금한 것들을 바로바로 밝혀주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 출발 자체가 다르네요. 손범규 대통령 측 변호인의 생각은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부정하셨어요. 전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촛불을 들게 된 배경들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최순실에게 기밀 유출은 정호성이 임의로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정수석은 뭐 했을까? 민정수석은 기밀 유출을 임의로 무시했나? 임의로 협조했나? 그리고 대통령은 또 그럼 뭐 하셨을까? 그다음 미르 K재단 문화융성 등 좋은 뜻으로 설립했다. 좋은 뜻이라면서 증거인멸 위중지시는 왜 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고 또 인사나 이런 문제에 왜 대통령은 시시콜콜 개입하셨을까? KD 코퍼레이션 정호성에게 소개받아 추천했다.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중소기업 소개도 하나? 대통령 헌재 출석 검토 중. 도대체 하시나 안 하시나? 대통령 탄핵 사유 없어. 엮인 것이다. 그러면 대국민 사과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왜 거론을 하셨었나? 입장을 바꾼 이유나 배경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바로 송꼬문 부장님부터 질문하고 답변하고. 저기에 대해서 그 손봉규 변호사님 답변이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해드릴게요. 저기서 말씀하세요. 그럼. 그 헌재 출석하나 안 하나 이 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헌재 출석 하나 안 하나 답변이 나왔다고요? 특검, 제가 아까 특검 이야기했고 아까 특검. 헌재는 이야기. 헌재 출석하나 안 하나 네. 이 부분은 네. 대통령께서 이제 그간에 네. 이 헌법재판 결과가 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네. 또 증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쭉 검토를 본인이 우선 해야 됩니다. 본인이 우선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뭐 동영상도 좀 보셨고 그동안에 보고를 받아왔지만 예. 최종적인 걸 한번 스크린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의 의견도 저희는 3분의 2는 출석하십시오. 예. 3분의 1은 출석하지 마십시오. 아, 변호인단 내에서도. 네, 이게 의견이 갈려요. 출석하자는 의견은 저 같은 사람인데 예. 대통령님이 굳이 꼭 변호사들한테 말로 이겨야 되는 건 아니다. 예. 와서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면 그 된다. 시간상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고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아직 미정입니다. 아직 청와대 답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는데 22일에 답 없죠 아직까지? 예, 지금 고민 중에 계시고 저는 그런 것 계속 같아요. 나오십시오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송건 아까 김평호 변호사 말씀 중에 편리만 떼놔서 언론이 그렇게 뭐 왜곡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언론인으로서 그 부분을 또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 아스팔트 피 같은 이런 것은 편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은 네. 법리적인 문제를 했던 부분은 부각이 됐을 텐데 네. 그런 자극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언론이 그것을 네. 더 큰 문제로 생각을 좀, 했던 네, 거고요. 중요하게 이거, 봤다. 예, 그리고 저는 그 손문구 변호사를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 그 정치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18대 국회의원 하셨고 지금도 당협위원장이고 18대 때 친박이었죠. 그런데 그때 뭐 그 모심과 아시론 그러니까 대통령과 있을 때 나는 모심이라고 생각하고 뭐 아치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친박계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친박계의 그런 대통령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이 결국은 지금 사태를 볼 이렇게 단초가 됐다고 보거든요. 예, 예. 어떻게 뭐 친박계가 지금 사태의 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 안 했어요? 친박계도 가장 큰 책임이 있고 국회의원들도 저는 다 대통령과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존재고 대통령만 혼자서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고 세월호 같은 예만 들어도 모든 책임이 세월호 사고가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는데 국정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은 그날 뭐 대통령에게만 했습니까? 책임은 물을 일은 아니다 그거죠? 국회의원들 뭐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날? 그걸로 답. 그리고- 민영상 원장님 짧게 뭐 한 10초 정도씩만 질문 답하고 예스 노로 듣고 끝나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형사 재판이 아니고 예. 일종의 공무원의 징계 절차잖아요. 예. 예? 그러면 대통령 파면할 필요 없네요? 대통령을 파면할 필요가 없어. 탄핵을 인용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죠. 이 사건이 대통령을 그러면 파면할 만큼의 국민 80%가 잘못 생각하고 있네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대통령이 탄핵돼야 마땅합니까? 하면 80%가 나오지만 예. 이거를 있는 그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 대통령이 직무집행을 하시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 생각엔 절대 80%안 나옵니다. 네, 그걸로 된 것 같고요. 다음 분. 묻는 거에 질문 따라 있으시면. 다릅니다. 예. 질문 없습니까? 저요? 예. 질문 있으면 짧게 질문 답변 하실 기회를. 자, 지금 이제 또 그 대통령이 탄핵 전에 하야한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여권에서 그죠? 예. 그 가능성.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도 그거를 자꾸만 그렇게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어떤 혼란을 가져온다든가 바람을 치고 넣는 사람에게 좀 따끔하게 대린단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좀 하세요. 그 주로 여권에서 나오는 그건 뭐 발언인데 어쨌든. 근데 그것이 국민을 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지금까지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여권의 일원이지만 여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 탄핵 사태를 초래하는데 야당하고 같이 동조했던 그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저는 싫어하고요. 그 사람들 저는 국회의원들이 저는 이제는 국회는 여야가 있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하는 것인데 탄핵 전에 대통령은 하야 가능성 전혀 없다.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예. 변호인단과 VIP 간의 통로로 알려져 있잖아요. 손 변호사께서. 그런데
자진할 가능성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네. 알아두시고 그럼요. 믿어야죠. 마무리해도 되겠어요. 아니, 그 사실은 우리 박성현 박사 이야기 제가 피날레를 멋있게 한번 하려고 어머나. 그거에 칼을 갈고 있었는데 뺏겼어요. 지금 지금 뭐 시간이 다 돼서 나가셔야 가야 된다고. 되는데, 예, 그리고 접점이 생길까 하는 의문이 저는 들었어요. 손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쭉 얘기하면서 조금만 더 말씀 접점이 생길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으면 결론은 또 하나인데. 불러주시면 저를 또 불러주시면 접점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논증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나 시간은 가고 있고 내일 또 대통령도 불러주세요. 내일 또 불러주시면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민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책임 있는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정당 활동도 하신 분으로서 촛불을 든 국민들에게 아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할 게 있으면 뭐 최종 변론이라고 할까?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가셔야 되니까. 지금 저도 아까 그 기자님 말씀에 답을 하면서 같이 하면은 네, 그러세요. 이 김평우 변호사의 모든 이 변론의 요약은 그겁니다. 뭐 아스팔트가 뭐 피가 흐른다 이런 게 다 뭐냐면 이 탄핵 재판을 인용을 하도 네. 반대하시는 분들과 국민이 화합하기 어렵고 그러게요. 또 기각을 해도 탄핵을 원하시는 분들이 참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예, 예. 서로가 너무나 이게 멀리 떨어져 있고 극한 그러니까 대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엉성하고 동물적이고 감정적이고 잘못된 탄핵을 소추를 의결한 국회의 잘못을 묻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각하입니다. 탄핵 심판에 기각도 아니고 인용도 아니고 각하. 이렇게 각하를 하면 그래서 이걸 결자해지죠. 국회에다가 다시 떠넘겨 버리면은 네, 네. 이거는 국회의 잘못이 백일하게 드러나고 국민들이 그렇게 되면 불만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러한 변론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은 전부 다 하나가 됩니다. 예. 그렇게 결론이 나면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용이 될 경우에는 승복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승복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는 정치적이니까 변호사가 할 얘기가 아니고 예. 지금 이대로 가면 9명으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된다. 예. 그리고- 재심이라는 건 확정돼도 판결이 효력이 부정되는 거예요. 재심에서. 그리고 처음에 얘기하신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27일 날에도 헌재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재판을 계속한다. 최종 변론에서. 그러면은 변호인단 사퇴도 아직 살아있는 카드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합의체예요? 따로따로 하신다고 그러던데? 그런 거는 합의해요? 각자 대리가 각자 나가고 원칙에- 어떤 사람은 남아있고 그런 거예요? 전번에도 아니면 그날 기피 신청할 때- 전원 사퇴다 그런 거는 합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합의가 돼야 되죠. 그건 전원 합의가 사퇴를 돼야 된다? 하려면.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였습니다.